네, 미국 투어 밥도 다 줍니다. 밥도 주고 여러분과 함께 또 아마 김프로님이 같이 만찬하시는 그런 날도 있고요. 또 정말 유명한 전 세계 최고의 뭐 월가의 또 유명 투자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제가 것들. 예전에 네. 그 한창 미국 주식이 막 뜨기 시작할 네. 때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탐리 같은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섭외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음, 안 됩니다. 뭐 쉽지 않겠죠. 정말 안 돼요. 네. 근데 만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만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그분들이 가서 뭐 삼성전자 사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진 않겠지만 예, 지금 뭐 바이오 쪽으로 하시는 게 어때요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네. 전체 전 세계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럼요. 어떤 방식으로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꽤 아마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네. 그런 것도 아마 직접 듣는 것과 또 그냥 어디 책이나 이런 걸로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저 이야기에 동의하는데 네. 저 여행 경비로 S&P에 넣어라. 저 웬만하면 동의하는데 이건 경험이라는 거는 사실 돈 주고 사기가 좀 쉽지 않은 거다 보니까 네네네네. 아, 저 돈으로 네. S&P 넣어라. 네. 그럴 것 같으면 밥은 왜 사 먹고 뭐하러 학교 다니고 뭐 합니까? 아니, 학비도 다 그냥 S&P 넣지 왜? 대학교 뭐하러 다녀? 라고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도 맞습니다. 네, 네, 물론 맞아요. S&P 넣을 수도 있죠.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박 이사님 네.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강보합 시작했고요. 장중 내내 그냥 소폭 상승권. 지금 보시면 플러스 0.15, 플러스 0.14, 플러스 0.28이잖아요. 뭐 이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지수 그냥.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FOMC 회의 끝나고 미국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는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뭐 얼마나 더 많이 가기를 원하는지.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센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방향성을 못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역사적 신호가 내고 나서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오히려 지금 위보다는 아래 걱정을 좀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워낙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슈도 별로 없는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래쪽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강보합이 끝났다고 못 올랐다?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강하다 미국 시장.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종목별로는 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지만 개별 종목 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리고 주요 지표들도 큰 움직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 지표들이 제가 이렇게 아침에 보여드린 이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징적으로 움직일 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별 움직임이 없잖아요. 네. 그럼 시장은 좋습니다. 어... 얘가 움직임이 없어야지만 시장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뭐 특징적인 건 말씀드리면 S&P 글로벌에서 PMI 지표가 발표됐는데 미국 제조업은 47, 전월이 47.9, 서비스업 PMI는 55.4, 전월이 55.7. 약간 둔화됐죠. 서비스업이 약간 둔화된 게 있지만은 복합으로 보면은 아직도 50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하다라는 수준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요 지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지난번에 8월에도 이런 지표 PMI 지표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때도 서비스는 괜찮았고 제조업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장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괜찮게 끝났다. 뭐 이렇게 좀 반응을 좀 했습니다. 네. 유럽은 PMI가 제조업이 44.8, 서비스업이 50.5 상당히 낮죠. 그래서 유럽은 지속해서 지금 경기 지표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종목 두 가지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2.9% 올랐고요. 약 7% 정도 3일 동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제가 어제 방송하다가 받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굉장히 좋고 가이던스가 좋게 되는 것을 선반영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아요. 워낙에 낮게 봤잖아요. 워낙에 안 좋게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워낙에 안 좋게 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좀 위안을 삼지 않을까. 그러면서 선심해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특징적으로 좀 3일 동안 약 7% 올랐다는 거 하고요. 인텔이 최근에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새로 나온 뉴스는 자산운용사, 미국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아폴로라는 자산운용사에서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제안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많이 살려고 하네요. 인텔 살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산운용사도 뭐 돈 안 될 걸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뭔가 뭐 있으니까 뒤에. 요거 넘어가면 뭐 좀 예. 있겠다 싶은 예, 뭐 이런 정보든 아니면 믿음이든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 제한을 했겠죠. 네. 이런 것들과 함께 인텔도 어제 3%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 오르면서 지수가 잠깐 올랐는데 이제 큰 움직임은 좀 아니었고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도 4.9%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 자동차 쪽에서 테슬라가 오르는 설명을 금리 인하를 하면은 전기차 가격이 높으니까 네. 비싸니까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팔리지 않겠냐, 더 많이 팔리지 않겠냐 이 논리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 테슬라는 지난번에 그거보다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나 아니면은 로보택시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하고 이런 네.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테슬라는 판매 대수가 나오잖아요. 네. 판매 대수가 그 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예상보다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추정치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어제도 괜찮았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3%, 코스닥은 0.9% 올랐는데요.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7천억 정도 순매도했는데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이 6,325억 순매도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순매수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3%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6%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5일 연속 상승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뭐 안 오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5일 연속 상승했어요. 근데 상승했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2,600도 넘었네요. 예, 2,600포인트, 2,602포인트인데 5일 연속 상승해요 지금. 예. 그런데 오르나라는 느낌 전혀 없잖아요. 그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힘이 없고 그냥 쪼막쪼막하게 여기서 조금 오르고 여기 조금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또는 어떤 섹터가 하나로 오르고 이쪽 섹터는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지수가 올라가는 게 선물도 그렇고 좀 올라가는 모양을 나타내가지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매물에 맞고 떨어지는 게 장중에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연속 상승이지만 그건 아주 소폭이었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약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순매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SK 하이닉스는 한 3% 올랐어요. 그러면서 어제 특이했던 점은 삼성전자는 약밥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후반 기업들 중에서 장비 부품주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한 5%에서 10%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제. 근데 이랬던 것은 첫 번째는 워낙 많이 빠졌어요. 여기도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이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일 거예요. 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단 하이닉스라도 오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에서 일단 여기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부품 장비 중에서도 이게 구분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떤 구분이냐면요.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향이 어느 쪽을 향해서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좀 됐어요. 네. 요즘에 이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닌 미국이나 대만이나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후반 기업들 있죠. 네. 얘네들에 좀 선별되고 있어요. 이걸 좀 차별을 좀 둬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또 특이했던 점은 2차 전지 소재가 반등을 했습니다.
셀보다도.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각각 한 5% 올랐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한 10% 좀 올랐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는 어제 매물이 좀 맞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2.5%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어제 네이버도 한 4% 올라서 지수가 좀 어떻든 올랐는데 좀 보탬이 좀 됐습니다. 네이버 많이 올랐네. 네, 네이버에 4.2% 올랐는데 어제 네이버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그냥 단신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중동 지역의 총괄로 연내 사우디에 네이버 아라비아를 설립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소버린 AI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소버린 AI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진출을 해서 첨단 기술 분야의 대규모 국책 과제의 협력 그리고 비즈니스 발굴한다. 그 목적으로 설립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저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총평을 보면은 소폭이지만 5일 연속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참 약하다고 느끼는 거는 삼성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섹터별로 순환 또는 종목별로 순환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호주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호주가 금리를 지난번에 동결했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호주가요? 예. 네. 그래서 호주 통화정책 회의는 중요합니다. 미국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은 호주하고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네. 그래서 호주 통화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이 지금 미디어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지금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경기에 대한 경로, 금리에 대한 경로가 의견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거죠. 근데 시장은 거기에 별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네. 제 유의표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거나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막 걱정을 많이 하고 막 궁금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연준 위원들 한마디에 막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도 이미 경로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다음 FOMC 회의는 11월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금리 경로에 대해서 시장은 당분간 좀 둔감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보다는 경기 지표에 예민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그것 때문에 줄 것이고 이 얘기를 제가 너무 반복해서 요즘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경기 지표가 추세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고자 하는 게 지금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와 관련된 거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게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좀 둔감할 가능성이 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경기 지표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야흐로 곧바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실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떻든 신고가 지수를 내고 또는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그 안에 가장 강한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슈가 있고 이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슈가 안 먹히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무슨 이 회사가 향후에 뭘 한대, 그 향후 목표가 뭐래, 계획이 뭐래 이런 거 하나도 안 먹혀요. 우리 시장은 지금. 그런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은 뭐 지금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워낙에 외국인 수급에서 눌려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정책적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가장 제가 우리 시장에 눌려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미국이 저러다가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가고 미국이 꺾이는 순간이 오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사서 뭐 홀딩해서 갈 상황이 아니야. 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앤홀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향후에 뭐 내년에 내후년도에 무슨 계획으로 뭘 하겠대. 이런 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먹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오늘 발표될 밸류업 구성 종목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금투세 관련된 이슈와 네. 관련된 것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좋을 것들 당장 예,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식시장은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네. 이번 우리 시장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좀 처해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제한된 안에서만 움직이려는 좀 투자 심리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 가운데 실적 시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 지역 뉴스는 많이 제 의견을 많이 드리지도 않고 뉴스도 많이 가져오지 않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게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헤즈볼라에서 연일 로켓 공습을 좀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에서는 필요시 뭐든 할 거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혹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 침공하는 게 아니냐 이 뉴스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은 중동에 이제 추가 병력을 파견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뭘 보시냐면 환율과 유가 선물 요걸 좀 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 크게 확전이 안 되고 잘 끝났으면 좋겠지만 네네. 그래도 항상 우리는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네. 별 얘기 요즘에 안 하는데 좀 점점 확전되고 있고 더 완전히 심각해졌어요 지금은. 네. 네,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라서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네.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예, 그죠? 예. 이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되다가 네. 그냥 반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회색 코뿔소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예. 건 거죠. 예, 다 예. 뻔히 우리가 봤는데 예, 모르는 게 아닌데 예. 시장 반영이 어느 순간 되는 그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저는 네. 환율 네. 하고 유가 선물을 좀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인민은행이 지난번에 엊그저께 LPR 금리 동결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놓고 이게 뭐 그다지 큰 건 아닙니다. 14일물 단기물이니까 영레포 금리 인하를 했어요. 시장 유동성을 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요거를 해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 논의할 것이다. 딱 단신이에요, 단신 이렇게 네. 해놨거든요. 저는 유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가장 효과가 큰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을까로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요?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은 가장 효과가 좋은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좋을 만한 타이밍이 일단 금리 인하 빅컷을 했으니까 네. 한 가지는 이제 해결이 됐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하면 더 좋아지는 거고 운신의 폭이 생기는 거고 네. 또 하나가 대선이잖아요. 네. 여기 어떤 정책이 나왔는데 선거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네. 효과가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은 미국의 대선 이후에 정책이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우리 신경 쓰지 않으면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는 영향을 주거든요. 글로벌 경기와 우리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그냥 미리 뭐 생각만 해두자. 이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어제 그 4번, 5번 뉴스는 사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하면서 뭐 늘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4번 뉴스는 의미가 있죠. 중동의 자본들이 AI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우디, UAE, 카타르 등에서 국부 펀드들의 주도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YOY로 뭐 5배 증가하면서 증가 규모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이제 비전 2030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자국 공공투자 기금을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라고 있는데 미국의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UAE도 국부펀드에서 최근에 엔트로픽에 대규모 투자 조성을 한다. 뭐 근데 여기에 어려운 점이 난관이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냐면 미국에서 반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자금들이 AI의 스타트업이나 AI 기업에 투자돼서 네. 그게 중동으로 기술이 들어갔을 때 이게 러시아나 중국으로 빠져나갈까봐 미국은 계속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려운 난관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이 뉴스가 굉장히 해프닝이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가
UAE에 대형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검토한다. 이 뉴스가 계속 돌았거든요. 네. TSMC랑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요? 아니요, 따로따로. 그건 아니고 따로따로요.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4번 뉴스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중동 자본들은요. 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반박을 했어요. TSMC도 반박을 했고요. TSMC는 대만 매체에서를 통해서 TSMC 현재 신규 해외 투자 계획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도 뭐 다른 경로로 뭐 아직까지 검토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TSMC도 삼성전자도 각각 UAE에 가서 논의를 했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네. 이런 논의가 있었다,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 년 내에 $1,000억 이상의 복합 단지 조성 및 반도체 칩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여기 저기 뭐라 그래요? 사우디가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다. 네, 용수, 전기, 인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견제 이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니냐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나와서 반박 기사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냥 회포들은 끝나버렸어요. 네. 끝나버렸는데 왜 굳이 끝나버린 걸 가져왔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4번 뉴스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동 자본은 이걸 오일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옛날부터 이 오일머니는 앞으로 새로운 수요처가 될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AI 쪽에는 네. 수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수가 나오는 것들이 실행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반도체 뭐가 사우디에 뭘 한다 그러면서 급등한 적 있었잖아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네. 엔비디아가 네. 엔비디아가 사우디에 네. 원래 지금 저기 수출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쪽 허용할 수 네네. 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흐름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전기 같은 경우야 뭐 예. 사우디 예를 들어 그 사막 지역이라고 하면 태양광으로 이제 충분히 좀 뽑자면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 네. 또 원자력 요즘 뭐 가니까 네, 맞습니다. 뭐 예. 그건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물. 물은 조금 문제가 좀 되긴 그렇죠. 하겠네요. 예, 네. 물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수를 해야 그보다도 되니까. 근본적으로 하여튼 예. 사우디나 하여튼 중동 지역에 대한 서방 세계의 어떤 그 믿음 예. 이 기술이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에 대한 답을 아마 주지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갈 것 쉽지 같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믿음을 깨기는 좀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사우디나 중동 국가 입장에서도 지금 석유화학의 종말을 뭐 예. 정해진 미래니까 뭐 시기는 예, 언제가 예. 될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곳으로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거고 그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지만 예. 그 돈이 들어오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되면서 구성 종목이 발표가 됩니다. 네.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어제 맥쿼리에서 유력 종목을 발표를 좀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이제 뽑아서 이런 것들이 기준에 의해서 이런 데 되지 않겠냐. 물론 오늘 발표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제 이게 약간 돌아다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종목은 뭐 쭉 이렇게 좀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지수가 발표가 되면 BM으로 사용을 하고요. 관련돼서 ETF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종목은 상대적으로 좋을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수급이 좋을 것이기 네.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번째, 8번째 뉴스는요.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의 국내 증권사에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7% 하향하고 있고 약 2만 원 정도 하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향의 이유는 스마트폰과 PC 제품 수요 부진으로 3분기 실적 추정치를 하향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 하향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그만 걸 캡처해가지고 제가 지금 화면이 약간 뿌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12만 원, 11만 원, 12만 원, 11만 원, 12만 원, 12만 원, 11만 원, 13만 원. 네. 이 정도였고요. 원래가 지금 다 낮춘 거는 9만 2천, 9만 10만, 8만 1천 원이 제일 낮은 데네요. 네. 이게 그리고 10만, 9만, 9만 6천, 10만, 10만 4천, 9만 5천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낮춘 거거든요. 네. 지금 주가는
6만 3천 원입니다. 네. 6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춰놓고 또 어떻든 간에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낮춘 것도 사실은 조금 또 비판을 받겠죠. 후행을 상당히 한 거죠.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벌써 6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렇게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더 떨어지면 예. 목표 주가 또 하향해요. 더 떨어지면 더 하향합니다. 더 하향하죠. 예, 그러니까 주가에 따라서 예, 합니다. 하향 소식이 또 더 들려오면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게 굉장히 또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불안해지는 그죠? 거죠. 근데 뭐 너무 제가 옹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만 그러는 건 아니고 전 세계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보고서 하기 때문에 네. 실적 보고서 하기 때문에 그 추적을 가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산업 사이클이 이럴 거야.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 다음 시간에 전략가분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시황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음.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그 분기의 실적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와중에 뭐 이거 뭐 삼성전자 하도 빠지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임원들이 뭐 한종의 부회장을 포함해서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뭐 3억씩, 5억씩 뭐 이런 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요. 네, 한 최근에 한 10명의 임원들이 한 26억 원 이상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사고 있다라는 뉴스가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살만하다고 판단들 좀 하는 모양이에요. 가격으로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반면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이 정도 금액이 큰 거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분이 뭐 2억, 3억 이렇게 산 그렇죠. 거라서 네. 연봉이 얼마인데. 네, 그렇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약간 좀 보여주기식인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완전히 순전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면 성만한 것 같아요. 네, 입장에서 성만한 것 같아서. 네네. 그리고 임직원은 내부자 정확히 용어가 전 생각이 안 나요. 내부자 거래하신 분들은 6개월인가 이내에 주가가 올라도 팔지 못합니다. 차익 네. 반환이 있습니다. 차익 반환이 뭐 있어요. 무슨 뭐 특수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곧바로 뭐 단기에 빠져가지고 올라온 판다 이런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중간에 요걸 뺐는데요. 요거 지금 이제 국내 증권사의 삼성전자 목표가 요거 나오면서 FN가에 대해서 자료 그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 뉴스에 보니까 하향 보고서가 많은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루엠, LG와 에코매팅 이런 게 있었고요. 상향 보고서가 가장 많은 거, 보고서 건수가 가는 많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크래프톤, 강원랜드, 파마리서치, LG에너솔루션,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많았더라. 근데 보면은 얘들은 주가가 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향 보고서가 많이 나와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좋은 거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얘들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계속 보고서가 나온 거고요. 얘들은 지금 떨어지면서 하향 보고서 더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오늘은 뭐 시장이 크게 안 움직였기 때문에 지표도 크게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요런 뉴스들을 제가 좀 자잘하다 표현을 쓰는데 이런 뉴스를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9번 뉴스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동아일텍이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얼핏 딱 보니까 그냥 곧바로 좀 있다가 상한가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전량? 192만 주를 소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재무제표 그 기업 분석에 들어가 봤더니 보유 주식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게 이게 전량이에요. 전량. 18%입니다. 18%. 전체 네. 주식의 18%예요? 네. 와, 대박이네 여기. 대박이죠. 5분의 1이 사라졌네요. 네. 와. 전체 주식의 18%를 자사주로 갖고 있었는데 이걸 전량 소각했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곧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시사점을 이렇게 말씀을 오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작년에 적자 났어요. OLED 쪽이고 증착 장비 쪽이라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시총이 879억뿐이 안 됐고요. 네. 부채 비율 54%, 유보율이 2,904%예요. 전년 말 기준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1,042억인데 시총이 879억이에요. 이런 데가 많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어요. 현금성 자산이 1,000억인데 시총이 800. 예. 그렇죠. 이런 게 우리나라 많아요. 이런 데가. 와.
그래서 자꾸 빌렵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첫 번째 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저런 싶었고요. 곳에도 만약에 사모펀드가 야 이거 현금이 쳐놓고 있는데 하면서 싹 들어가면 또 이제 뭐 기관이 들어와서 이런 걸 좋게 평가하고 막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면 오르는데 나만 이걸 좋다고 보면은 나 혼자 들고 있다가 주가는 안 올라요. 그렇죠. 그건 안 네. 올라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빌렵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재무제표 들어가서 이 보유 자사주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빌렵 얘기하기 연초에 얘기했는데 정확히 발표한 게 있어요, 지금? 지금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빌렵 지수 내놓는다는 거 빼놓고 그쵸. 강하게 뭘 이렇게 해라 이런 뭐 좀 강력한 규정이라든지 제도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다들 뭘 제일 기업들은 걱정을 하냐면 이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생각을 해보세요. 자사주를 아주 작게 갖고 있는 데도 있지만 여기는 또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그랬는데 네. 보통 보면은 5에서 10% 사이, 좀 더 러프하게 한 3에서 10% 사이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밸류업 이번에 우리나라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밸류업 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소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니네 이 자사주 왜 갖고 있는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이유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사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자사주를 너희들 어떻게 할 건데? 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제가 여기서 방송에 못 드릴 말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기업들은 아주 빠르게 지금 이 자사주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를 애매하게 갖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진짜 아예 많이 갖고 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예 조금 있는 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거고 그렇게 갖고 있는 데들은 자사주 갖고 있는 데는 이거 분명히 어떻게든 어떻든 결론을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각 말고는 없잖아요. 자사주 갖고 있을 때 네. 뭐가 또 있죠? 어떤 선택권이 있죠? 매각. 많겠죠. 매각? 되게 많겠죠. 자사주를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할수 있죠. 자사주 되게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서 자사주를 이만큼 갖고 있는 데들은 향후에 그것으로 인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보금이 되게 많고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들은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한 가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요 시기에는 네. 좀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샘플로 네네. 가져왔습니다. 개인도 자사주 자사주가 아니지.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소각할 수 있나?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뭐 한 200만 주 있는데 네. 200만 주 소각 결정. 왜요? 왜요? 뭐 하고 싶으면 하겠죠. 할 수 방법은 있어요? 자기 걸 0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0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 이게 회계 장부상에는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회계 주식을 장부상에는 없애버리는 건 네. 그럴 수 가능할 있는데 것 같은데. 개인이 개인이 어떻게 되지? 할 수 있나? 못할 것 아니 그 같은데. 증권사에다 전화해서 내 제 주식 200만 주 좀 없애주세요 하면은 그런다고 해준다고? 안 될 것 같은데 난 이거. 모르겠네. 저는 안 된다고 모르겠네요. 봅니다. 안 될 텐데 근데 왜 그 생각을 왜 하시는지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생각을 하시고 있어. 왜 내 자산을 증발시켜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소각된 주식이 꽤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은 소각됐으니까 타노스예요 거의. 자, 우리 박병창 기자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 그리고 주요 이슈들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냥 궁금한 게 좀 있었습니다. 네. 한번 여쭤봤어요. 네. 아이고야. 하여튼 우리 박병창 기자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